10, 9, 8, 7, 6, 5, 4, 3, 2. Jam. 잼러들은 잼송이를 좋아해. 자꾸 좋아지면 나는 어떡해. 잼송이도 잼러들을 좋아해.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잼러들과 언제나 매일매일 함께하고 싶은 송이송이 잼송이 허송연입니다. 잼러분들 놀라셨죠? 잼송이가 실로폰까지 들고 와서 월요일에도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웬일이냐 하시는 잼러분들 계시는데, 잼송이는 오늘까지도 이렇게 잼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네요. 네, 오늘은 쉬는 날이 아니라 또 현충일이잖아요. 오늘 다들 조기 개항하셨나요? 그럼 우리 순국 선열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면서 또 잼송이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잼라이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채팅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방금 포동쟁님께서 막 음표를 엄청 반겨주셨어요. 잼송이랑 음표로 반겨주시기로 하신 거 기억하세요? 약속했거든요. 잼송이가 등장하면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치기 힘드니까 음표로 반겨주시기로 잼러분들과 잼송이가 약속을 했었는데, 이 아이디어를 누가 내주셨냐면 저씨 제마저씨께서 잼송아 이 선배로서 한번 잼러들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잼러들과 약속을 해보면 어떠니? 예를 들면 음표로 한번 인사를 나눈다던가 이러면서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소 스윗한 저씨 제마저씨 아닌가요? 이런 매력도 갖고 계시답니다. 네. 뿡빵이님께서 머리에 볼펜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잼송이 오늘 이렇게 진주를 잼송이 목에 아닌 머리에 진주. 그리고 티밍님께서 이런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심쿵했어요. 가르마 바꿨어요? 라고 또 알아봐 주셨어요. 그래서 잼송이 좀 심쿵했고요. 서희씨님께서 실로폰 잘 쳐요 라고 칭찬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서희씨. 천잼 싸드리도록 하겠어요. 서희씨 실로폰 잘 쳤다고 칭찬을 받아서 신이 나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바로 퀴즈를 풀어봐야 하잖아요. 오늘의 상금 500만 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위너분들 중 10명을 추첨해서 잼송이가 10,000원씩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오늘도 총 10문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힘차게 1번 문제 먼저 만나보도록 하자고요. 1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축구 선수 손흥민은? 네,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잼송이는 개인적으로 오늘 1번 문제 여태까지 만나왔던 1번 문제에 비해서 조금 헷갈렸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조금은 헷갈렸는데 잼송이는 맞췄거든요. 1번 문제 크크크크가 지금 채팅창에 마구 올라오고 있는데 한 분은 아버지세요라고 해주셨는데 틀렸어요.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오른쪽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잼러분들 많이 맞춰주셨네요. 잼송이였으면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왼쪽 사진은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의 사진이셨어요. 굉장히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잼송이는 저는 뭔가 제가 잼러였다면 최근 사진 같은 사진을 찍었을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을 놓고 보니까 닮았어요. 닮기로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 1번 문제 또 유쾌하게 우리 풀어봤어요. 상금 주세요님께서도 닮았다. 민브라더스 맘님께서도 도플갱어라고 해주셨는데 역시 보는 눈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럼 2번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없는 동물은? 상어, 고래, 북극곰. 네,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없다 하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속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동물일 것 같아요. 네, 상어, 고래, 북극곰 중에서 물속에서 살 수 없는 동물. 잼송이 일주일 동안 10시간도 못 잔 것 같은데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북극곰이었습니다. 역시 98%의 정답률 보여주셨고요. 북극곰은요 물속에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얼음 위나 물 밖에서 잔다고 하는데요. 상어나 고래는 물속에서는 잠을 자요.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특이하게 이 상어는 헤엄을 쳐야지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잘 때도 헤엄을 친다고 해요. 또 고래는 물속에 이렇게 몸을 수직으로 세우면서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을 자면 가만히 자기도 바쁜데 상어랑 고래는 잠을 자면서도 좀 머리를 써야 할 것 같아서 피곤할 것 같아요. 2번 문제 역시 잘 풀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 혹시나 틀리셨더라도 끝까지 오늘은 어떤 문제가 나올까? 오늘은 어떤 상금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주세요. 현충일에 태극기를 다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그림이 나가고 있고 잼송이가 앞에서 또 조기개항이라는 말을 했어요. 네.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 태극기 다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의 힌트로 나가서 그런지 많은 잼러분들께서 정답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힌트라고 역시 센스 있는 잼러분들이 채팅창에 써주시고 계십니다. 정답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요 바로 이 아래쪽에 태극기를 다는 조기개항이 정답이었어요. 오늘의 힌트로 어떻게 나갔었냐면요,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태극기를 이렇게라고 친절하게 힌트를 드렸어요. 아직도 힌트 확인하는 방법 모르신다고요? 네이버에 잼라이브를 검색하시거나 잼라이브 어플로 들어오시면 바로 힌트 만나볼 수 있게 또 편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고 오시는 센스 장착하시고 오시고요. 오늘은 현충일인데 아까 잼송이가 물어봤는데 다들 태극기 다셨나요? 잼송이는 예전에 이런 날만 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빠 태극기 달아요 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기를 개항하는 날입니다. 현충일은 이렇게 조의를 표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깃면의 너비만큼 이렇게 내려서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내려서 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다 함께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주세요. 독일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교가 존재한다. OX 퀴즈입니다. OX 퀴즈예요. 잼라이브의 OX 퀴즈는 눈치가 있는 잼러들이라면 쉽게 풀어주실 수 있어요. 독일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교가 존재할까요? 아닐까요? 잼송이는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돼요. 네, 등록금을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께.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O였습니다. 와! 98%의 정답률을 보여주셨어요. 대박이죠? 독일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교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2014년 이후부터 모든 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잼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어요. 98%의 정답률을 보여주셨는데요. 잼송이가 음대 성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뭐 유학을 나가는데 우리끼리 독일로 유학 간다고 하면 야, 너 그래도 효도한다. 유학 가면 이렇게 돈을 쓰긴 하지만 독일은 다른 곳에 비해서 학비가 좀 적게 드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독일에는 등록금을 받지 않는 대학교가 존재합니다. 학비, 네. 잼송이는 부모님께서 갚으라고 잼송이한테 해왔어서 잼송이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힘차게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주세요.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최초의 황제는 고종, 명종, 순종.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잼송이가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쉽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잼송이가 또 국사를 해가지고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년준, 임면성, 광인효연, 숙경영, 정순원철, 고순 이렇게 막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요, 고종이었습니다. 93%의 정답률 보여주셨네요.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인 고종은요,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제1대 황제로 1863년부터 1907년까지 제위를 했다고 합니다. 잼송이는 개인적으로 역사 공부를 굉장히 좋아해서 수능 때도 막 국사를 제일 재밌게 공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뭐 기억이 안 나서 열심히 한국사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잼러분들 중에서도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잼송이 좀 알려주세요. 네, 잼송이 한국사를 좀 따야겠어요. 이게 뇌가 점점 뒤뚱뒤뚱님께서 송이연이 똑똑행이라고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이런 것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좀 부끄러운데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잼러분들과 함께, 역사는 또 그 나라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역사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기운을 이어받아서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 잼라이브를 엄청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분이 출제를 해주신 문제인데요. 페이스북 아이디 황찬일님께서 내주신 문제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문제일까요? 6번 문제 주세요. 다음 중 국산 게임이 아닌 것은? 배틀그라운드, 대항해 시대, 리니지. 게임 중에 국산 게임이 아닌 것, 이 보기로 나간 게임 중에 국산 게임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요즘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는 게임의 보기가 눈에 띄는데
사실 잼송이는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잼러분들은 많이 좀 알고 계셨네요. 배틀그라운드 대항해 시대 리니지 중에 어떤 게 국산 게임이 아니었을까요? 정답은 바로 대항해 시대였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일본 코에이 테크모 게임즈에서 만든 게임이었네요. 뭔가 대항해 시대라고 했을 때는 국산 게임에 뭔가 느낌이 났는데 다른 보기를 해설해 드릴게요. 이 배틀그라운드, 요즘 막 치킨 먹으러 가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펍지 주식회사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잼송이 몇 번 해봤는데 잼송이는 막 물속에 숨어있고 약간 몰래 친구 뒤에 숨어있다가 열 몇 명까지 남아있어 봤는데 아직 치킨은 먹지 못해봤는데 좀 열심히 해봐야 될 것 같고, 리니지는 우리나라 NC소프트에서 제작을 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산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봤고, 이제 럭키 세븐 7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주세요. 장수 막걸리의 뚜껑색이 다른 이유는 도수 구분, 용량 구분, 백미 구분. 잼송이는 오늘 이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잼송이가 어디 술집에 갔는데 분명히 잼송이가 예전에 본 장수 막걸리는 올 초록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뚜껑색이 하나가 하얀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잼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정답은요, 바로 백미 구분이었습니다. 조금 정답률이 낮았어요. 아마 미성년자분의 잼러분들이 계셔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장수 막걸리의 뚜껑색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초록색은 수입 백미, 흰색은 국내산 백미를 사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제 술집 가셔서 당당하게 좀 아는 척 하셔도 돼요. 수입 백미, 이 장수 막걸리는 수입 백미네요? 아니면 뭐 흰색, 국내산 백미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비가 오니까 약간 전에 막걸리가 땡기는데 네,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잼송이가 이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채팅창을 너무 신경을 못 썼는데 손을 너무 많이 쓴다, 산만하다는 잼러분들이 계셔서 잼러분을 제가 방금 봐서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고요. 이지원님께서 틀렸지만 잼송이 보고 있어야지 하트 하트라고 해주셨어요. 이지원님 감사합니다. 네, 틀렸지만 잼송이 보고 있다고 해주셔서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혜연님께서 미자인데 맞췄당이라고 해주셨고, 이금주님께서 오늘 진행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금주님, 제가 이금주님의 여름에 에어컨 같은 존재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주님 천잼 가져가시죠. 네, 이금주님 네, 감사하고요. 잼러분들 쓴소리 단소리도 잼송이가 언제든지 열린 마인드로 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쓴소리 단소리 마구마구 채팅창에 써주세요. 재미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8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주세요.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영화가 아닌 것은 아파트, 강철비, 아수라. 요즘 특히나 대중교통이나 어디 길을 가다 보면 카페나 이런 데 보면 핸드폰으로 웹툰을 보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웹툰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영화로 제작한 웹툰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보기 중에 영화로 제작하지 않은 웹툰을 골라주면 됩니다. 아파트, 강철비, 아수라. 어떤 걸까요? 정답은요, 바로 아수라였습니다. 아수라는 얼마 전 잼스 무비에도 등장을 했었어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정답 보기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기출 같은 기출 같은 기출 아닌 기출 같은 너. 네, 요즘 잼송이가 썸을 타고 싶어서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이렇게 뭔가 기출 같으면서도 기출 같지 않은 이런 아수라 보기를 만나봤는데, 다른 보기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기는 잼송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 아파트 잼송이가 영화관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2006년에 나왔대요. 강풀 작가가 쓴 웹툰 아파트를 원작으로 한 공포 영화. 이 아파트가 2006년이라는 사실에 잼송이가 놀랐고, 또 강철비는 2017년에 나온 양우석 작가가 쓴 웹툰 스틸레인을 원작으로 한 액션 영화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8번 문제까지 빠르게 풀어봤어요. 성댕이님께서 까룩 맞췄다라고 뭔가 기쁨이 채팅창에서도 느껴지고, 리니님께서 언니 송이버섯 닮아서 송이 언니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죠. 네, 송이버섯 닮아서 송이, 잼송이 노래 좋아해서 잼송이, 송현이라서 이름이 허송현이라서 잼송이,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잼송이 캡처해서 인스타에 샵 잼라이브 샵 잼송이라고 올려주시면 잼송이가 방송 끝나고 가서 하트 눌러드리고 댓글도 남겨드릴게요. 잼라이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주세요. 스코빌 지수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은 이마트 하바네로 라면, 팔도 틈새 라면, 삼양 불닭볶음면. 잼러분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잼송이는 약간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뭔가 매운 걸 먹으면 사서
고생하는 느낌이라는 생각, 막 물배가 차고 그래서 매운 걸 못 먹는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걸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스코빌 지수에 따라서 국내에서 가장 매운 라면은 어떤 걸까요? 오리를 만났습니다. 9번 문제에서 오리를 만났어요. 일단 이 스코빌 지수가 뭐냐? 이 스코빌 지수는요, 잼송이도 사실 몰랐어요. 이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이 해설을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팔도 틈새 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무려 9,413이에요. 풋고추 아시죠? 이 풋고추의 스코빌 지수가 약 1,500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 스코빌 지수가 높은지 아시겠죠? 근데 다른 이 팔도 틈새 라면을 봐서 그런지 이마트 하바네로 라면의 스코빌 지수는 5,930, 삼양 불닭볶음면의 스코빌 지수는 4,404였습니다. 뭔가 잼송이는 딱 봤을 때 불닭볶음면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의 잼송이가 그러면 신라면은요? 이랬는데 신라면은 조금 더 낮더라고요. 네. 여기서 9번 문제에서 잼송이가 또 보고 느낀 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뭐 깊게 알아야 된다. 또 이렇게 잼송이가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잼송이와 함께 9번 문제까지 풀다 보니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잼러분들 너무 아쉽죠? 너무 아쉽지 않아요? 네, 역시 틈새라고 또 틈새라고 틈새를 잘 파고두셔야 합니다, 잼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틈새가 보일지 모르니까 잼라이브를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파이널 라운드 다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네, 오늘 이상하게 빠르다라는 분들도 보이시고 귀걸이 한쪽 어디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귀걸이 양쪽 다 한쪽 했네? 양쪽 저 한쪽 한쪽을 다 저 다 뺀 줄 알았는데 그랬구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승을 할 것 같다는 잼러분들도 보이시고 채팅창을 보다 보면 각자 정말 잼러분들의 사연이 보이는데 저번 방송에서는 또 짝사랑 중이에요 라는 잼러분의 채팅을 봤는데 제가 그걸 봤으면 그 자리에서 짝사랑 하신데 어떡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걸 늦게 봐서 아쉬워요. 언제든지 잼라이브 문 두드려 주시면 사연 열려 있습니다. 잼러분들 10번 문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주세요. 국악기 중 타악기로 호랑이 등줄기에 톱니가 있는 악기는 악기 이름이 굉장히 뭐랄까 단촐하다 할까? 국악기 중에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죠. 타악기로 호랑이 등줄기에 톱니가 나 있는 악기. 잼송이는 사실 오늘 좀 처음 봤다고 해요. 교과서에서 어딘가 모서리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정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였네요. 이 호랑이가 엎드린 모양인 이 악기의 이름은 어라고 합니다. 채로 얘가 호랑이에요. 그럼 호랑이 머리를 3번 치고 나무 톱을 꼬리 쪽으로 한 방 이렇게 훅 내리면서 음악의 대미, 끝을 장식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10번 문제 정답률이 좀 71%의 정답률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퀴즈까지 푸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10개의 퀴즈를 모두 맞춘 오늘의 위너와 만원의 주인공들 잼송이가 소개합니다. 파리! 오늘 총 시간 374명 우승자분이 보이시고 정수기님, 쏭님, 돈 따라왔다님, 야리님, 조철형님, 마향님, 나은님, 코아님, 샹님, 무주님 만원씩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잼러분들 다 함께 축하해주시고 어떤 분이 하트 39개나 갖고 계시다고. 와, 앞으로 그럼 잼라이브 39번이나 더 많이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잼도 더 많이 쌓으시니까 300번도 넘게 하셔야겠네요. 와, 어떤 분이 고라파덕 불쌍하다고. 죄송해요, 파덕아 미안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파덕이한테 더 잘할게요. 네, 다 함께 축하해주시고 부럽다라고. 괜찮습니다. 잼라이브는 매일매일 잼러분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주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잼송이와 함께 신나게 달려온 잼라이브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 어떠셨나요, 잼러분들? 즐거우셨길 바랍니다. 잼송이의 행복하고 긍정적인 에너지 잼러분들에게 마구마구 쏟아내고 갑니다. 그런데 내일은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잼라이브 하는 시간도 빨리 가지만 또 이렇게 하루하루 느리게 가는 것 같아도 어느새 눈 떠보면 일주일은 또 빠르게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잼러분들 곧 주말이니까 힘내시고요. 그리고 내일 잼라이브는 낮잼 환한 대낮에 점심시간에 좀 졸릴만 할 때 이렇게 정신 차리게 찾아오니까 알림 꼭 맞춰주시고 낮 12시 30분에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런 날씨에 잼송이가 잼러분들의 꿈속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잼러분들 오늘도 감사합니다. 잼녕! Jam.